안녕하세요. 화탁지 영리심리TV의 화탁지입니다. 제 목 상태가 그래도 전 방송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네. 이게 이제 단순한 감기가 아니고 원체 기관지하고 폐가 이제 평상시에 안 좋다 보니까 한 번 아프면 이제 거기가 되게 탈이 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원체 이제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제 안 좋았던 부분이 아프면 더 부각이 돼서 일반 생활을 하는 데는 이제 감기가 어느 정도 낫고 나서 크게 지장이 없는데 말을 일단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열이 나고 쉬고,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내년이면 이제 반백년이 된단 말이에요. 반백살 50이 되니까 하나씩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정말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어서 요즘은 건강 관리에 엄청 신경 쓰고 있고 이제 덕분에 좀 푹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상태가 이제 호전되는 것 같아서 이제 네, 좀 불편하게 그동안 들으셨는데 조금 지금은 낫죠. 네. 이제 오늘은 운에서 들어오는 관성을 할 차례입니다. 이제 비견겁제 했고요. 식신상관 했고 이제 저번 시간에 재성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재물적인 측면, 돈과 관련된 측면만으로 재성을 보는 게 조금 한계가 있어서 여러 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재밌는 거 하나만 재성에 있어서 여자분들 경우 이 재성이 뭐 물건을 사는 거나 뭐 되게 외모에 이 관심을 두는 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재성이 강하게 들어올 때 그 성형 쪽 있죠? 네. 성형하고도 사실은 되게 상관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형 강하신 분들은 이게 물론 이제 본인 사주하고의 연관성도 분명히 있죠. 주목을 받고 싶은 그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 일간도 그렇고 그 특징이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재성이 들어올 때 외모에 되게 치중하다 보면 이제 그게 한두 군데 고치다가 이제 중독 증상까지도 갈 수 있다. 그것도 사실 재성하고 내 욕망이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건데 그게 외부를 취하는 어떤 물건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 외모를 또 더 예쁘게 하고 싶은 어떤 그것도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오늘은 관성을 네, 할 차례인데요. 제가 이렇게 잘라서 이거는 이제 재성하고 관성은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강조되는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의 사주의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관성과 재성이 적절히 있으신 분들은 사회에서 쓰임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즉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사회에서 내가 돈을 벌고 내 욕망을 추구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측면이고, 이 관성은요, 흔히 뭐 관성을 어떤 무슨, 뭐, 조직에서의 어떤 그런 거, 뭐 직장 이런 걸 비유하시는데 틀린 건 아닌데 또 이렇게 너무 이제 국소적인 해석 말고 확장을 했을 때는 이 재하고 관이 또 재생관 서로 이렇게 해주는 게 있는데 내가 이루는 걸 여태까지 사회에서 이룬 거를 지키는 거, 유지하는 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도 관성이거든요. 근데 관성은 쉽게 말해서 나를 이렇게 살짝은 누르는, 내가 계속해서 예로부터 비겁이 견제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얘가 계속해서 나를 짜요. 그래서 관성이 물론 이제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그런 습성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지금 이 방송이 운에서 들어오는 관성이잖아요. 관성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내 자유가 조금은 없다? 박탈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스러움을 관장하는 거는 인성 아니면 네, 이쪽 예, 식상 쪽에 운이 들어올 때 네, 내가 이게 사실은 이 관성이라는 거는 사회 개념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 관이 다 둘 다지만 특히나 우리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을 때 어떤 사회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관성의 역할이 나를 잡아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상이 들어온다는 거, 이 관을 이렇게 극해요, 식상이. 그래서 식상 들어올 때는 이 스트레스나 책임감으로부터 탈피하기 때문에 이때는 여행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실 이렇게 되는 게 식상이에요. 네. 그래서 식상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자유로운 사람이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관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약간 책임감 또는 내가 사회에서 두드러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내가 사회생활을 잘해서 이 사회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뭐 관성이라는 게 자유가 없다니까 완전히 억압됐다 이건 아닌데 내가 강하냐 관성이 강하냐 두 가지의 어떤 이 조합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관성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책임감 있어요. 책임감이.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관성을 갖고 있으신 분들의 특징이, 이거 좀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가 많아요. 본인들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좀 예민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뭐 책임감이랑 사실은 조금은 연결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관이 너무 많다 보면 약간 뭔가에 억눌려. 네. 억눌려 있으신 이런 느낌도 사실은 듭니다. 그게 뭐냐면 관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걸 갖다가 뭐죠? 자기 아프고 났더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자기 검열. 네. 네. 자기 검열이 상당히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관과 편관으로 나뉘는데 정관은 정도껏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측면에서 그냥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이 날 이상하게는 안 볼 거인데 편관은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너무 타인이 자기를 보는 시선에 예민해서 그냥 밖에 못 나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너 그 정도는 예뻐. 근데 본인 스스로 자기는 너무 아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자기 외모에 대해서 타인의 그 시선에 신경 쓰는 관종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너무 예민한 경우. 네. 그게 지나치면 자기 검열일 수 있거든요. 사실 타인은 어떤 그 타인을 이렇게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보진 않아요. 그냥 쑥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가 너무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내가 못생겨서 나를 보나? 이렇게. 이게 조금 심한 케이스죠. 그러니 관이 강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실수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네네네. 관이 약하다 하면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좀 되세요. 근데 이제 운에서 들어오는 거를 볼게요. 네. 운에서는 제가 이제 천간과 지지 늘 다른 거에서 설명드렸지만 천간은 관이 이때쯤 관이 뭐 천간에 들어온다. 이때쯤 남자를 만난다. 여자분들에게는 또는 이때쯤 네가 명예를 얻게 된다. 사회에서의 어떤 권력을 갖게 된다. 이런 어떤 천간에서의 시기와 또는 이런 게 아닐 경우에는 본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책임감이 강해지는 어떤 그런 걸 의미하고요. 이제 지지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내가 관 활동, 사회 활동 또는 바쁘다, 내 몸이 분주하다. 그런데 내 몸이 단순히 바쁘다로 볼 수가 없는 이유는 바쁘다가 식상이 들어왔을 때 놀러 다니느라고 바쁘기도 해요. 근데 관이 들어올 때는 할 일 때문에 바쁜 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면
그날 식신이나 상관이, 식신, 특히 식신이 행동적이니까 식신이 들어와서 내가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바쁜 거하고, 관이 들어와서 책임감 때문에 그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그 밀어놨던 일들 하는 거 있죠. 숙제를 한다든가 밀린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쁜 게 관성이거든요. 자, 이제 정관과 이제 편관 얘기를 할게요. 네. 이게 이제 양일간과 음일간이 조금은 다른데, 네. 그냥 그런 거 차치하고 일단은 십성의 해석으로 일단은, 한 사람의 운을 볼 때는 오행과 십성을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오행적인 측면하고 같이 연결시켜 주면 너무 이제 복잡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십성으로만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편을 이렇게 구별할 때는 정이라는 거는 발을 정자를 써서 내가 어떤 일이나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때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상황에서 본인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딱히 누를 끼치지 않겠다 할 정도. 반듯한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정도 아시죠? 발을 정자를 써 예, 정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정관이 들어올 때는 사람이 좀 반듯해집니다. 네, 반듯해져요. 그러니까 뭐든지 정관이 좋고 편관이 나쁘고 이게 아니고 둘 다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저 정도면 모범이야 라고 통용되는 거. 자, 사람이 없지만 차가 별로 없지만 빨간불일 때 건너가지 않는 것. 정관의 개념이에요. 네. 저 정도면 바르다 할 정도의. 예. 그게 뭐 천간으로 들어오면 그런 바른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지지로 들어왔을 때는 실제 생활이 어느 정도 규칙적이고 바르게 나를 통제해서 어느 정도 계획하에 움직일 수 있는, 네, 네, 계획성, 네,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우리 흔히 좀 착실한 사람들 보고 FM이라고 하잖아요. 네, 법 없이도 살 정도의 어떤 그런 걸 정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서, 정관은 그 규칙적인 거를 좀 중시하기 때문에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 미루거나 하질 않아요. 이 뒷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천간으로 정관이 들어온다. 그럼 바른 생각을 갖는 거고, 지지로 만약에 정관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내 하는 일에 있어서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착한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좀 거기에 맞춰서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직장과 관계 있는, 네, 정관 들어올 때 직장 생활 하시면 잘 하시죠. 왜냐? 정관이 들어온다라는 건 그때 내가 사회생활을 해도 그 조직에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편관은 뭐냐면 약간 불규칙해요, 얘는. 아까 제가 신호등 얘기했는데 정관은 차가 안 다녀도 빨간불에는 안 건너가는데, 편관은 차 없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를 하는 그 단기간에 어떤 나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참다가 그것도 사실은 편관이라, 자, 우리가 정을 어떤 사회에서의 이 안에 속한 이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라고 치면, 편은 약간 여기에서 이제 밖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몰아서 할 때 한 번에 나와서 그 힘을 더 갈 수 있는 것도 편관이고, 또 정관은 다른 사람이 날 인정을 하고 어떻게 보냐에 초점을 맞춰서 타인의 시선에 좀 더 신경 쓰는 반면, 편관은, 네, 본인이 꽂혔을 때 하는 거라, 정관처럼 남 시선을 보지 않고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다가 정말로 막바지에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엄청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는 평상시 에너지를 조금씩 규칙적으로 쓰면 여기는 몰아서 쓰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편관은 자기가 꽂힐 때 정관은 적절히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밀고 나가는 힘이 네,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관일 때 몸은 더 힘들어요. 확실히 편관, 대운이나 세운에 그게 더군다나 지지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몸 바쁘고 힘듭니다. 편관. 근데 본인 사주에 편관이 월이나 일에 있으신 분들이 운에서 특히 대운에서 편관이 들어온다. 무지 힘들어요. 일이 많아서. 네. 건강도 안 좋아져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식신이 본인 사주에 그럴 때는 있어주는 게 좋아요. 식신이 없으신데 본인 원국에 식신이 없는데 편관이 운에서 들어온다. 그런 분들은 소위 말하는 일복이 많거나 그거를 즐기는 분들일 수 있죠. 자기가 이제 출세.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사주에 관이 있는데 또 운에서 들어온다. 그럼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건강에 신경을 쓰시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 재성을 할 때도 이 재성충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재성이 치는 인성을 보라고 말씀드려서 부모님 또는 재성 들어올 때는 내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인성이 원래 행동을 컨트롤하는데 이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성을 얘가 극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성 강할 때는 여러 가지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관이 강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관이 강하면 원래 얘가 식상이 이렇게 얘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너무 강하면 반극을 이렇게 당해요. 그래서 관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이쪽 식상 쪽은 건강이기도 하고 여자분들한테는 자식이에요. 네. 내가 사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나는 출세하지만 자식의 기운은 좀 약해질 수 있고 내 건강은 약해질 수 있다. 이것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얘가 강해지면서 얘가 또 이렇게 극을 하기도 하니까 관이 강해질 때 특히 본인 사주 원국에 관이 있으신 사람들이 명예욕이나 권력욕이 조금 있어요. 결국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참는다는 거는 그만큼 위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그거죠. 인정을 받고 위로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참는 거지. 안 그러면 회사 때려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르트르라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타인의 존재 자체가 지옥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더 들어가 봤을 때 관성의 역할. 그 사람이 실존주의자인데 사르트르 사주를 보면 관이 꽤 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식의 철학적인 이론을 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대로 사는 데 있어서 타인이 날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원래 생긴 대로 못 산다. 왜냐? 타인의 시선이 나에게는 곧 뭐랄까 두려움, 강박. 제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 자체가 예, 본인에게는 지옥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관의 특징이에요. 관. 제가 관성에 대해서 특히 저는 관성의 어떤 기본적인 이런 정관의 그거보다는 조금 관이 많고 지나치고 좀 편관에 대한 그 얘기를 제가 쓴 거를 읽어 드릴게요. 네. 자, 관성은 마치 영혼을 길들이는 감옥과 같다. 이 감옥을 빠져나오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맬 것이 분명하니 너는 이 감옥에서 평생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라는 주문을 거는 교도관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가두는 존재는 우리 스스로이다.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곳을 빠져나올 용기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모험이 두렵고 자유가 두려운 것이다. 한 번쯤은 궤도에서 이탈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가끔 실수를 해보는 것도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분명 새로운 에너지를 접할 것이고 시야는 더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우주는 실수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네. 관성을 잘 쓰면 주변 타인에게 그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건 됩니다. 예. 관이 있는 사람은 이제 스스로 통제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에너지는 너무 억압하면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르고 통제하는 걸 이 에너지를
적절히 배출을 안 하면 어느 순간에는 또라이로 변할 수도 있는 게 관성의 단점입니다. 너무 누르다가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식상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평상시는 그래 보이지만 이렇게 팍 터지는 건 없는데 관인 쪽 이쪽이 강하신 분들은 평상시에 누르고 있어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제 극에 달하면 한 번씩 또라이 기질이 확 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 운에서 들어오는 관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